이번에 다녀온 곳은 북한산 보문역 근처에 있는 인류 닭꼬치입니다. 아는 지인의 소개로 이 근방에서 작업을 보다가 곧 먹자골목 근처를 가게 되었을 때 출출한 김에 뭘 먹을까 하다가 저녁 시간과 간식 시간이 사이에서 길을 가던 중 이 인류 닭꼬치 가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꼬치를 참 좋아해서 지나칠 때마다 가능한 한두 개씩 집어먹곤 했는데 이렇게 다양한 꼬치가 있는 걸 보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캠핑용으로도 다양하게 판매를 하고 있고 앞에서 하나를 먹고서 즐기기에도 그런 가격대이고요. 앞에 이렇게 잘 준비된 꼬치가 소민이 주문하면 바로 구워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시간을 즐기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오기 전 다른 소림이 주문했었던 닭꼬치가 이렇게 조리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소스, 기름, 그리고 불에 세 가지 하모니가 만나서 직화로 구워지는 닭꼬치들은 정말 참 맛있어 보였습니다. 이렇게 제가 편집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참 고기가 먹고 싶어지는데요. 특히나 이 인류 닭꼬치 같은 경우 저렇게 사장님이 직화로 잘 구워주시고 일반 닭꼬치도 있지만 저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활을 넣은 화닭꼬치가 있고 아니면 닭고기만 꽂은 순살 닭꼬치도 있습니다. 타입은 보통 두 가지로 필요한 사양에 따라서 주문하시면 될 것 같고 양념을 이렇게 뿌려서 굽는가 아니면 닭고기가 아닌 목살, 닭발, 닭껍질 등등 다양하게 맛있는 다른 꼬치들도 있으니 필요에 따라서 주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목살, 닭발, 염통, 그리고 모래집 등등 다양한 꼬치들을 준비해서 주문했고요. 이렇게 생새우를 꽂아서 직화로 구워주는 새우구이도 있습니다. 닭꼬치 하면 빠질 수 없는 날개도 있고요. 저는 저 날개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 개인적으로 은행 꼬치구이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조그맣고 가격이 비쌀 수 있지만 저렇게 구워 먹는 것도 맛이 참 일품입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직접 만드는 수제 소시지도 있는데 이것도 참 괜찮고요. 다음으로 굽는 건 베이컨으로 마른 토마토와 치즈입니다. 각각 따로 주문했고요. 치즈 같은 경우 저렇게 노릇노릇 굽는 게 참 보기 좋았습니다. 이렇게 다 준비가 됐는데 45cm 바닥꼬치를 하나 따로 더 주문해서 가면서 먹었습니다. 큼지막한 게 참 맛이 좋았고요. 부드러운 닭고기 살도 좋았고 이렇게 잠깐 쉬기 위해서 모텔을 들려서 대지를 했었는데 저는 이런 곳에서 음식을 소소하게 먹는 걸 참 좋아합니다. 편안하게 마음껏 먹고서 정리를 잘해주면 되니까요. 이렇게 여러 맥주들과 닭꼬치를 준비해서 식사를 시작해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 안에는 끝까지 양념과 같이 먹을 수 있는 샐러드가 있는데 저 간장 소스 같은 경우는 조금 매운 편이라 주의하시는 게 좋고 달콤한 마요네즈와 치즈 소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무것도 뿌리지 않은 그냥 소금만 들어가 소금구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냥 닭꼬치의 왕도라고 부를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시작할 때 이 소금구이를 매우 선호하는 편입니다. 부드럽고 촉촉한 닭고기에야 파의 맛에 불향이 확 올라오니까 저렇게 맥주가 절로 들어갔고요. 처음 시작으로 깔끔하고 참 괜찮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매콤한 소스에 살짝 찍어서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바베큐입니다. 대중적인 픽으로 아이들이 참 좋아할 만한 스모키한 향이 우러나오는 달짝지근하고 맛있는 간장 베이스의 바베큐 소스인데요. 남녀소 즐기기 좋아서 여러 개 사서 그냥 쌓아놓고 맥주와 즐기기 참 좋습니다. 촉촉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조금 더 소금구이보다 드라이하지 않고 촉촉하게 즐길 수 있고, 다음으로는 중간맛 시나몬 정도의 매운맛의 닭꼬치와 데리야끼 소스의 닭꼬치입니다. 저는 주로 여행이나 아니면 옛날에 유명한 관광지에 갔을 때 이 데리야끼 소스로 구이가 된 닭꼬치를 많이 먹었습니다. 옛날에 대중적인 픽이기도 하고 가장 유명한 닭꼬치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신라면 정도의 맵기로 잊혀도 먹을 수 있는 맵기의 매운 닭꼬치입니다. 살짝 매콤함이 느끼함을 잡아줘서 닭꼬치를 많이 드신다면 중간에 하나 끼워 넣어서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닭날개 구이입니다. 닭날개 구이 같은 경우 안에 있는 살이 쫀쫀한 것이 특징으로 처음엔 먼저 저 매운 간장 소스에 찍어 먹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 간장 소스가 그 매운 소스보다 조금 더 매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달달한 간장 소스 아니면 이렇게 고춧가루, 시치미 가루 같은 저 소스가 잘 어울렸습니다. 깔끔하게 살짝 매운맛이 기름맛을 잘 잡아주고, 다음으로는 목살과 염통입니다. 쫄깃쫄깃하면 대명사의 염통은 꼬치구이로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참 즐기기 좋아하는 메뉴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 목살이 있는 건 알았는데 이렇게 판매하는 건 처음 봤는데, 조금 더 부드럽고 쫄깃한 닭꼬치가 궁금하신다면 저는 저 목살을 지키시는 걸 한번 꼭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모래집입니다. 모래집도 이렇게 꼬치구이로 대명사로 강을 받는데요. 굉장히 탄력있고 염통보다 더 쫄깃하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주문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는 은행과 구운 닭껍질입니다. 저 은행 같은 경우 일본에서는 유명한 꼬치 중 하나로 닭껍질과 같이 굉장히 쫄깃쫄깃하지만 착 달라붙고, 은행 같은 경우에도 고소하고 불에 구워준 그 향이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다음으로는 베이컨으로 마른 토마토와 치즈입니다. 토마토의 경우 생각보다 엄청 달아서 놀랐는데요. 일반적으로 토마토와 같이 먹는 경우 좀 더 주시해지는 맛이 생각하기 마련인데, 토마토가 엄청 달기 때문에 저런 메뉴를 좋아하신다면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베이컨과 치즈는 참 괜찮은 조합이고 아이들이 잘 좋아할 만한 그런 메뉴이기도 합니다. 물론 맥주와도 같이 먹으면 참 좋은 궁합이기도 하니 이렇게 곁들여서 먹으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는 수제 소시지와 닭발 그리고 새우입니다. 새우 같은 경우엔 이렇게 구워서 파는 걸 저는 처음 봤는데 생각보다 이색적이지만 구운 새우는 참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구워진 새우를 꼬치로 먹는 것도 신선한 경험이었고, 맥주와 같이 곁들여 먹으면 제법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뼈를 발라낸 닭발을 꼬치로 구워낸 것인데요. 이것도 닭발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추천일 수도 있고, 무엇보다 뼈가 없기 때문에 한 번은 먹을 만한 그런 고기입니다. 그리고 마무리로는 사장님께서 구워주신 수제 소시지인데요. 수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보다 훨씬 더 안에 단단한 육질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것도 궁금하시면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육즙 가득한 소시지가 직화로 구워지기 때문에 맥주와 아주 잘 어울리는 현장의 구워면을 생각할 수 있고요. 이렇게 주말 아니면 쉬시는 날에 집에서 맥주 한 잔과 닭꼬치 하나로 스트레스를 잊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